그걸 학부모로 번역해요. 그리고 혹시 지금 거리에 여기 좀 교사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일본에 교육자나 누구나 물어보세요. 일본에서는 학부모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는 분이라도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다가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보호자. 됐나요? 혹은 더 어리면 양육자. 근데 우리는 부모나 이게 없고 전부 학부모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 문제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이에요.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더더구나 오늘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서는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어쨌든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텐데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어른에게 양육과 교육을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조부모들에게 이런 식으로 맡긴다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아이들은 뭐냐면 아이들은 그 부족이나 마을의 어른들이 양육하고 교육하는 게 그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맨 밑에 줄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역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한국 사회가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니? 이러면 저는 요즘 주저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에 어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계든 그게 교육계든 어른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운 게 칼날이 되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당시에 이 조선의 민중이 힘들었던 거는 마적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게 법비들이래요. 법으로 그냥 해버리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배운 것들이 더 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인디언 부족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첫 번째 사례가,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사례로 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번역이 됐던 책 읽어보요. 그 원 제목이 The Education of Little Tree. 여러분 미국 원주민들은 이름을 늑대와 춤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Little Tree라고 하는 체로키 부족에 아이가 있어요. 그걸 누가 하냐면 거기 조부모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Little Tree의 교육 이야기. 이거를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는데 전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체로키 부족의 리틀 츄리라는 아이를 조부모가 교육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밑에 줄 아니면 부모 교사가 어른다워지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의 최상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도의 품격이 되는 분들은요, 이 한 줌도 안 되나, 그리고 빛의 속도로 검색이 되는 전문성 가지고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건 여러분의 품격이 안 맞아요. 굳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요, 교육이 이 따위로 가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측면을 만나게 될 건지, 그거 검색 다 되고요. 다 돼. 굳이 이 자리에서, 모여서 춤을 추다가 멈춰라. 이거 하면서까지 얻으려고 안 와도 돼요. 근데 여기는 왜 온다고요? 접속되지 않지만, 검색되지 않지만 내 삶을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공유해야 될 내용을 공유하려니까 이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아이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뵈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도가 아이들에게 미친다는 건 누구도 확정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삶 살아가는 거는 자기 책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 자기 삶의 성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 학부모들은 이번 생에 안 사는 것처럼 살아요. 아니 무슨 대단한 주제길래 이번 생에 없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온전히 헌신하거든요. 제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게 잘못됐다는데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에요. 의도는
푸시고 희생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에게도 독약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 희생하는 마음가짐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번 생에 사는 거예요. 시간 없는데 동의하세요? 그 시간?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에 덜 휘둘리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설레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이 보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인공지능 로봇 교육 프로그램이 사람을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뒷부분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돼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 아이들의 삶은 우리 삶과 똑같이 대나무와 같잖아요. 대나무가 성장하려면 마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디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짜냐고요. 부모가 아이들과 같이 반발짝 함짝하지 않쳐서 함께 비에 젖고 함께 바람에 흔들리면서 말이 아니라 존재로 삶으로 입이 어떻게 버텨야, 이 바람을 어떻게 견뎌야 저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대나무의 마디가 생기는지를 그걸 존재로 보여줘야 저 아이들도 당당히 살아가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설렘을 허락하면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지만 오늘 오후에 설레는 세상을 만나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평화로움을, 고요함을 허락하면 아이들은 오늘 당장 평화롭고 고요한 현실을 만나는 거예요. 당신이 현실이고 당신이 세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지만 제가 무척 저 자신에게 두려운 질문이, 우리 아이에게, 우리 성공회대학교 학생들에게 나는 어떤 세상으로 경험되어 왔는지 전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으로 경험되고 있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 속에 사람 교사, 사람 부모가 훨씬 중요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꼭 희생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강한 부모가, 저 학부모들이 죽어서 저승에 못 가고 꼭 그 집에 원기로 화장실 변기에서 뛰쳐나오고 막 이런 벽장에서 뛰쳐나오고, 애들은 얼마나 무서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자기 삶을 살아라.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기 삶을 사는데 부모는, 교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이들의 현실 세상이잖아.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삶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것이 그대로 아이들의 현실로, 세상으로 경험된다. 이걸 한국 교육이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이게 훨씬 그거 한 거죠. 저 친구가 저렇게 밝게 지금 이 자리에 한 것은 뭐냐면, 애들은 저 아이는 느낀 거예요. 여기가 안전한 환경이에요. 제가 저렇게 못하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 말로 안 하고? 아이들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저 친구에게는 상당히 안전한 환경이거든. 우리가 지금 세상. 아시겠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뭐 이런 용어는 쓰지 않지만 문제아라는 용어 예전에 많이 썼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아라고 하는 부분이 이 생활하는 데나 관계를 맺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보는 경향이 아직도 남았어요. 하지만 우리 장승초는 뭐가 다르냐면,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저 전문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람들이 문제아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그런 언행을 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겪고 있는 과정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벌어진 과거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를 겪고 있는 관점으로 본다는 게 말장난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됐어요? 아무리 부부 맞아요? 부부관계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두 사람 관계는 저주로 바뀔 거예요. 좋아서 결혼하셨는데 이 상태가 그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화법이 어느 순간에 자기야,
자기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그 모양 죽고 못 살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저주가 됐나? 교사가, 부모가 학생이나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가장 잔인한 저주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당신은 왜 존재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사는 거와 관계없이 그런 걸 알았다면 당신은 왜 존재하는데? 우리는 끔찍끔찍한 얘기를 그걸 하는 거예요. 교육은 본질이 뭐라고요?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다. 됐나요? 네. 이거는 관계에서도 변화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됐죠?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관계는 얼마나 지루하겠고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지금 이러저런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관계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요거는 덴마크 교육에서 아니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덴마크 교육에서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가치들이거든요. 저기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성교육이라든지 있잖아요. 근데 저 덴마크의 의무교육에서 저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 왼쪽에 밑에 부분에 제가 이제 여러분 그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색칠해 놓은 건 덴마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한 거고 다 중요한데 특히 좋은 긍정적으로 강조한 거는 파란 글씨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나쁜 아이는 없다라는 거야. 나쁜 아이는 없고 나쁜 상황에서 그 친구가 문제를 겪고 있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됐나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교육이 자꾸만 어떤 교육 방법이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하는데 한국 분들이 이 머리나 순발력에서 절대 세계적으로 뒤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이 모르는 거, 한국의 교사들이 모르는 건 세계 어느 쪽도 몰라요. 그리고 세계 어느 쪽에서 알고 있는 건 한국에서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인 줄 아세요? 공기가 달라요. 왜냐면 전혀 다른 그런 공기 속에서 성장한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있고 전혀 다른 일상에서 성장한 사람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고급의 교육이 일어나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 속에서 성장했는지. 근데 그걸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수하게 되면 여기에 특별한 교육 과정이 없는지 우리가 놓친 교수법이 없는지 그런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마 그렇게 확 들어오는 그런 걸 추려서 오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 사람들이 너무 공기처럼 일반적이어서 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 그걸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오리지널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모든 부분이 일어나는 하나의 그 기원적인 분위기. 아시겠어요? 이게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육 이론도 누구 손에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장수조 선생님들이 색다른 교사 양성 과정을 거쳤다고 봐요? 장수조 선생님들이 색다른 그런 현지 교사 연수를 가졌길래 이런 토요일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건 느껴야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준이 안 돼가지고 장승철 교육을 주변에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육 과정을 하는지, 시간표는 어떻게 짜는지, 그다음 활동은 뭘 하는지 아마 그거를 주로 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느끼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통계로 안 되는 그런 어떤 돌발적 상황들을 우리 장승철 교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 장승철 부모들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대응하면서 그걸 성장의 계기로 삼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거 같이 생활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일람표로 알 수 있냐는 거죠? 아니죠. 자, 요 나쁜 아이가 없다,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다. 요거를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저 아이들 있잖아요. 뒤에 좀 흐리긴 하지만 이렇게 저 아이들 미소가 어때요? 너희들 자연스러운 미소 하면은 부호품 줄게. 그래서 나오는 미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저런 사진을 보고 두 가지 가정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저 참혹한 전쟁 상황에서
지금 저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는 저 아이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은 저 첫 번째 가정은 저 아이들의 부모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이 가정은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 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들만 모을 수는 없는 거잖아, 우연은. 그럼 이제 두 번째 더 현실적인 가정이 뭐냐면 첫 번째 가정도 가정은 살아있지만 훨씬 현실성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저 아이가 저렇게 저 아이들이 저 참혹한 상황에서 미소를 저런 천진난만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건 저 아이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미소를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 아이들의 저 미소 있잖아요. 저 아이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저거를 우리는 좋은 어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부모나 교사가 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순초등학교에 어떤 인프라가 주변의 어떤 학교들보다 이런저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애들의 눈에 안 들어와요. 애들의 눈에 안 들어온다고. 사람, 당신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구체적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페어 서비스도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당신이 현실이고 당신이 세상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근데 저 친구들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구호품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사람의 뭐를 받을까요? 덕담? 아니면 에너지? 그래서 역시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사랑은 에너지 같아. 에너지. 너 사랑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공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부모든 교사든 아이들에게 이것도 빨리 확인해 주세요. 1번 에너지를 주는 게 맞다. 2번 아니다. 우리가 자녀를 둔 이유는 저 맑고 영롱한 생명체 에너지를 빨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2번. 빨리 1번, 2번. 뭐가 맞아요? 1번? 근데 여러분들이 초능력자 아니시죠? 초인 아니시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오랜 시간을 에너지 쭉쭉 빨리면서 어떻게 살 건데?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뵈러온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있잖아요. 첫 번째, 이번 생에 사시는 거다. 됐어요? 네. 사시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잘 위로해라. 자기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라. 근데 두 번째 연결되는 거지만 두 번째 뭐예요? 그것이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현실 세상으로 경험한 아이들이 난민 수용소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건 당신의 에너지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삶을, 교사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에너지를 충전시킬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그런 자기가 자기의 삶의 에너지 할 때 그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아이들과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 기분을 한자로 이렇게 써요. 에너지를 말하는 기에 나눠질 뿐. 에너지에 나눠진 상태가 좋다. 기분이 좋다. 에너지에 나눠진 상태가 나쁘다.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이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번아웃이 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에 과다함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에 과다함이 영향을 주긴 주지만 이 분야의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번아웃이 오는 주요 경로는 관계다. 관계.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지금 뭐냐면 좀 약간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국내외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계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건 너무너무 반가운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섭렵한 그 서적들을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랬는데 제 마음 상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투사되는 경우는 많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할까요? 왜? 엄마가 오늘 연수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교육발이 재정까지 가거든. 근데 내일 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엄마 아빠의 기분이 교란될 수 있죠. 그러면 걔가 오늘 했던 행동을 똑같이 내일 했는데도 걔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시작해야 돼요? 너
엄마가 어제부터 지켜봤어, 너.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게 아이의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행동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마음 상태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 삶의 에너지를 넣으라. 됐나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치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오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엄청난 지금 사태들이 벌어졌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저는 경험을 해서 하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국 사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함을 받고요. 근데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경험을 했던 때 그 밤 시간에 그냥 달려갔던 한국의 케이 딸들이 그들이 쏟아냈던 그 에너지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희망을 본 거예요. 그거구나. 그리고 남태령의 사건에서 그 밤에 눈길을 뚫고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에너지잖아요. 그걸 동시에 그게 다 본 거예요. 하물며 사회적으로 그런 건데 여러분 자녀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 상태,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짓는 세상이라고 종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자기가 짓는 거라. 아마 이게 맞아 들어가면 아마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 번아웃이 오는 핵심적인 경로는 관계인데 여기에 여러분 하나를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직 문화 우리로 치면 가정이고 장성초등학교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와 조직 문화 이것이 번아웃이 오는 주요 경로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계속만 넣으면 우리도 못 살아요. 지금 계속 저 친구가 지금 엄마 저 빨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빨리면 못 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시작은 제가 저 부모는 뺐는데 부모를 넣었어야 돼요. 밑에는 넣고라 다행히. 이게 처음 시작은 부모 교사가 에너지 주지만 그게 나중에 선순환하는 거예요. 선순환. 어떻게 매번 나가요 우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에 우물의 마중물은 부모와 교사가 넣는 게 맞아요. 그게 맞지요. 거기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순환을 이룬다. 그렇잖아요? 좀 밑에 게 나오기 전에 찍은 친구는 그걸 쓰지 말고 다시 찍으면 되겠어요. 제가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소리급세거든요. 이게 공명이잖아요. 하나를 치면 다른 쪽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게 공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에너지의 나눠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고요. 이게 싱잉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싱잉볼이 어떻게 돼요? 이 다양한 어떤 그거 저기다 무슨 좋은 걸 담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저게 부위가 다 두께가 다르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 싱잉볼 가지고 그잖아요. 저걸 치료에까지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뭐 명상을 하나 치유하는 이런 쪽으로 쓰는 분도 계시지만 심지어 치료를 하는 부분에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관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요? 이것이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사람을 대시할 수는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비교우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1분 남았는데 저 시계로 저거 좀 느리긴 한데 저 테이블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엊그제까지는 아무나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동의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는 교사나 부모의 존재감은 1번 전문성이 결정했을까요? 2번 인격이 결정했을까요? 자, 아무나 지식과 정보를 접속할 수 없었던 어제까지의 상황에서는 교사의 경쟁력은 부모의 존재감은 1번 전문성이 결정했겠다. 2번 인격이 결정했다. 하나를 고르라면 전문성 됐어요? 여기에 인격까지 좋으면 그건 너무나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하나를 고르라면 전문성이 존재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동의가 되나요? 근데 그러면 오늘부터 앞으로는 교사가 전문성 없이 교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앞으로 말입니다. 교사는 전문성 가지고 교사의 존재감을 보일 일은 없어졌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윤희로 선생님 있잖아요? 언제 챗GPT 가지고 생활해보세요. 근데 쟤네들은요, 그게 일상이 되는 거고, 지금 챗GPT 4.5 같은 경우는 원시시대가 돼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사가 자기 전문성 없이 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미래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오늘부터 앞으로 교사에게 전문성은 기본값으로 깔리는 거지. 그게 교사의 존재감을 보일 때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용어로는 디폴트로 깔리는 거지. 전문성 없이 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전문성으로 교사의 존재감을 보일 때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앞으로 교사의 핵심 역량은 뭔지, 부모가 갖춰야 하는 핵심 역량은 뭐예요? 매력이에요. 나 저렇게 살고 싶어. 이게 알고리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꼭 50분을 쉬어야 된다는 부담감은 갖지 말아요.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요. 어쨌든 중간에 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50분 안 넘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마무리하고 할까요? 왜냐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러분 그 도깨비 봤어요? 네. 드라마 예전에. 네. 그걸 봤더니 전생이 2회 있었나요? 아니면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전생을 믿든 안 믿든, 자 지금 이제 이번 생에 딱 놓고 보면 이번 생에,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에도 비교가 안 되는 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을 살고 있는 이번 생에 지금 여러분들 자녀,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아이 이름이 우리 건준이, 양준 둘 다 외자인 겁니다. 건준이라는 두 아이의 부모는 이제 아이가 자녀가 없거든요. 둘 다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무자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무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면 좋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들 둘은 사돈자식이고 며느리 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지금 건이하고 준이하고 두 분 있잖아요. 건이하고 준이하고 두 분, 요 네 가정 지금 이건 현재 지금 이번 생의 질서가 명확하죠. 됐어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두 아들 됐어요? 자, 그런데 도깨비의 그 드라마를 대입했더니 전생은 많이 있었잖아요. 자, 지금 세계를 놓고 보니까 질서가 너무 명확해. 됐어요? 근데 전생을 딱 대입했더니 건이, 준이, 엄마, 아빠가 더 많은 생을 살았을지, 건이, 준이가 더 오랜, 이거는 따질 수도 없고 따져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지금 생애를 봤더니 너무나 명확해. 그런데 전생이라는 걸 딱 대입해 봤더니 각자가 살아온 전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누가 더 많은 삶을 살았는지, 왜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길도 없고 헤아릴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명확한 건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부부가 전생의 부부를 계속 해왔다는 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드라마 봤더라도 다 그렇잖아요. 다른 관계를 만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이번 생에 명확한데 가족이 전생을 대입했더니 아빠가 더 많은 삶을 살았는지, 엄마가 살았는지, 건이가 살았는지, 준이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긴 모르는데 방점은 거기에 찍힌 게 아니라 건이의 전생도 준이의 전생도 아빠도 엄마도 있는데 각각의 전생 중에 이번 생에 요 가족 구성으로 경험한 요 경험은 누구에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됐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가족 구성은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의 전생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딱 이번 생의 가족 구성이에요. 됐어요? 전생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가족 경험이거든요. 우리 후회 없이 사랑하면 안 될까? 우리 후회 없이 아껴주면 안 될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관계. 이 순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에너지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살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 5분까지 생각하고 11시 5분에 만날까요? 네.